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얼마 전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달서구청 앞에서 수개월째 시위를 하고 있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요. 장기간 이어지는 이들의 시위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악성 민원이라며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악성 민원이 아니라 정당한 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서구청이 잇따른 집회 시위로 소란스럽습니다. 정문 앞에서는 재건축 조합과 관련해 달서구청의 관리처분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수개월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마주하면서 구청 앞 인도에선 공무원 노조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허위사실과 조롱, 폭언으로 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한 맞불 집회입니다. 재건축 관련 부서의 담당 직원은 스트레스와 우울증 진단을 받아 지난 5월 휴직했고 그 부서의 다른 직원들도 조롱 섞인 항의 전화로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잘못이 없다는 감사 결과와 법원 판결도 무시하면서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처럼 매도하는 시위는 악성 민원, 범죄 행위라며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계속해서 악성 민원에 특히 기초지방정부는 악성 민원과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지금 저게 허위 사실이다, 진실이 아니다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지난 3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의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 게 얼마나 실효적이 못하고 현실적이 못한지 여실없이 달서구청 앞 시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악성 민원은 사회적 손실이고 행정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그게 방지 대책이 될 수 있지. 공무원 노조의 주장에 대해 조합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민원을 악성 민원이라고 주장하며 민원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달서구청과 달서구의회, 조합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임원 선임권을 놓고 심각한 내부 갈등에 빠져 있는 가운데 안규상 이사장이 취임 넉 달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현재 전체 이사진 중 절반 이상도 이미 사퇴한 상황인데 공단은 빠른 시일 내에 새 이사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규상 대구 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사장에 선출된 지 겨우 넉 달 만입니다. 그동안 염색산단은 임원 선임권을 놓고 심각한 내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내용은 지난 5월 안 이사장이 부이사장직 신설과 상임 임원 2명을 선임하는 건을 이사회에 올리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안건이 통과되자 이사진 6명은 곧바로 사퇴했습니다. 공단에서는 대구시에 임원 선임권 승인을 요청했지만 시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상 이사회 의결 정족수인 10명이 되지 않으면서 이사회는 더 이상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이사진의 추가 사퇴가 이어지면서 사태는 더 악화됐습니다. 현재 전체 이사진 15명 중에서 단 6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안규상 이사장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이사장은 공단 회원사 대표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공단의 누가 될 것으로 판단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들 속에 연일 반복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도 적신호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사장 취임하고 뭐 1달 반 만에 벌써 임시총회 소집해서 부이사장 제도, 뭐 2달도 안 돼서 전무이사, 관리이사 채용의 문제, 너무 지금 이제 16대 당사이사님 취임하시고 좀 모든 일이 조금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입주업체나 우리 여기 있는 근로자들이나 소통이 조금 미흡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되고, 염색공단은 신임 이사장을 빨리 뽑는 게 중요하다며 다음 달 중순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9월 중순쯤 새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각종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안에 계속 쌓아두는 증상을 저장강박증이라고 하는데요. 집안 가득 쌓인 온갖 잡다한 물건들로 쌓여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어지면 무기력해지고 외부와의 소통이 끊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처럼 고립과 단절의 벽에 갇히게 되는 저장 강박증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성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원룸. 현관문을 열자 쓰레기처럼 온갖 잡다한 물건들이 잔뜩 쌓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집안 전체가 발 디딜 틈 없이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주자는 40여 년 전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후 장애 등급을 받은 60대 기초생활수급자. 사고와 이혼 등으로 생긴 트라우마와 외로움, 불안감 때문에 생활 필수품은 물론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버리지 못하고 모으기만 하는 저장 강박증이 생겼습니다. 아드님하고 자주 봅니까? 네, 같이 살지는 않아. 이렇게 따로 살고. 같이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나한테 뭐 하면 이혼한 지가 한 40년 됐구나. 아들 몇 살도 안 됐을 때 내가 돈 나오는 게 적으니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든. 예전에 살던 집에서도 물건들을 쌓아뒀다가 화재를 겪기도 했고 이 집에 와서 5년 동안 또 이만큼 쌓였습니다. 원래 저 5년째가 말이야 있는 지가 지금 정말 불편하지. 내가 있으니까 내 정신적이라 할게. 나도 모르게 봤잖아 이게 말. 선생님도 모르게 이렇게 쌓였다. 예, 갖다 옆 한다 그러는 거야. 저장 강박증은 혼자 사는 노년 가구뿐만 아니라 40대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구에서는 수년간 외부와 단절된 채 은둔 외톨이 생활을 하던 40대가 고독사 위험에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장시간 휴대전화 사용이 없으면 위험을 알리는 고독사 안심맵 긴급 문자를 받고 출동한 복지 담당 공무원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집안에서 혼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한 겁니다. 긴급 구호 문자를 받고 출동했을 때 대상자분은 요 틈에 쓰러진 채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계셨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모으기만 하는 저장 강박증. 단순히 개인의 일로 치부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행정 인프라를 활용해 위험 세대 조기 발굴에 나서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저장 강박증 의심 세대는 집안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놓고 지내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까지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회와 단절될수록 저장 강박증은 점점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 저장 강박증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초기에 발견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대청소를 했던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저장 강박 세대. 다세대 주택에 함께 사는 이웃들은 음식물을 비롯한 생활 쓰레기에서 나오는 이 집 악취 때문에 큰 불편을 겪었지만 오랜 기간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긴급 구조된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집주인 번호 단 하나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장 강박증 의심 세대가 가지고 있는 단절과 고립의 단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웃의 신고가 없으면 저장 강박 의심 세대는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확인하는 게 어려워서 혹시나 저희들이 딴 어떤 세대 불편 사항이나 아니면 옆 세대의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확인해 보면은 이제 되는데 그런 세대는 어차피 자기 신분 노출이라든지 또 그 입주민 자체가 또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조금 폐쇄적이라서 실제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죠.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저장 강박증 세대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구시 주거복지센터가 저장 강박 의심 세대를 지원하기 시작한 첫 해인 지난해 연간 5건이었던 지원 요청 접수 건수는 올해 벌써 10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나마 저장 강박 의심 세대로 발견된 숫자입니다. 실제 의심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저장 강박의 상위 개념인 강박장애 환자 수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구의 강박장애 환자 수는 지난 2018년 2,125명에서 4년 뒤에는 2,899명으로 36%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4년 새 42%가 증가했습니다. 주거의 문제도 있지만 의사소통 그리고 사회와의 어떤 소통 관계가 좀 이렇게 서툴다 보니
이제 혼자 생활하게 되고 즉 지역 사회에서 함께 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이 민간에서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장 강박 의심 세대의 주거 공간을 치우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을 막기 위한 심리 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 연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유치 경쟁이 본격화됐는데요. 최근 충남 천안시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지정을 촉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에 나서면서 지자체 간의 유치 경쟁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천안시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지정을 촉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에 나서면서 유치 경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국내 치의학 산업 시장은 세계 7번째 규모로 성장했으나 연구개발 투자는 전체 보건의료의 2%에 그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의학 연구를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 물론 시제품이나 연구 과제들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줄 거니까 아무래도 아마 좀 더 우리 대구가 치과 발전에서는 이 기공계에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1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대구, 부산, 광주, 천안 등의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현재 연구원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연구 용역도 진행되고 있지만 입지는 정하지 않아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부산시는 치의학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유치 경쟁에 나섰고 광주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천안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공모가 아니라 천안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풍부한 산업 인프라와 종사자 수, 우수한 연구기반 등 최적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범시민적 유치운동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구원 유치를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자체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11년째 유치운동을 벌여오고 있는 대구시 치과의사회도 대구시와 정치권, 시민사회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조속히 공모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지자체 간 과일 경쟁 장기화에 따른 폐해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의 산업구도가 바뀔 수 있을 정도의 센세이션한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로 가느냐 아니면 뭐 대통령 지역 공약대로 천안으로 그냥 지정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큰 관심사입니다. 대구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과제로는 산학 연관의 유기적 협력,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강화, 연구원 유치 추진단의 기능과 규모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홍어하면 흑산도를 비롯한 호남 지역을 떠올리게 되죠. 사실 인천 대청도 역시 최대 산지 중 한 곳인데요. 최근 홍어 금어기가 끝나면서 대청도에서도 홍어잡이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옹진군 대청도 앞바다. 캄캄한 바닷속 낚싯바늘을 끌어올리자 마름모 모양의 무언가가 팔딱이며 올라옵니다. 옹진군 대청도 지역 특산물 참홍어입니다. 대중적으로는 흑산도산이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옹진군 대청도 역시 손꼽히는 국내 홍어 산지 중 하나입니다. 참홍어는 서해안을 따라 수심 5에서 15m 깊이에 서식하는데 별도의 미끼 없이 수백 개의 바늘이 달린 준악이란 도구를 이용해 잡습니다. 홍어가 많이 다니는 길목에 준악을 던져 놓은 뒤 사나흘 후에 다시 건져 올리는 방식입니다. 홍어 준악은 길게는 한 4일, 짧게는 한 3일 있다가 거둬야지 이게 뭐 일반 낚시하는 것처럼 발효놓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서. 최근 4년간 대청도 참홍어 어획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엔 116톤에서 22년엔 206톤, 23년엔 250톤까지 늘었습니다.
해수부는 홍어 개체수 보호를 위해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홍어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금어기가 풀리면서 인천 지역 내 어시장에서도 싱싱한 대청도 참홍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좋다 그러더라고요. 가끔 먹어요, 이렇게. 생물 회로도 먹고, 회 무침도 먹고. 대청도에선 올해 참홍어를 넣은 과자 개발을 추진하는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화 시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요즘 여름철 대표 과일인 포도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막상 포도를 구입해보면 바닥과 닿았던 포도알이 눌려있거나 아예 떨어져 나가 속상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농촌진흥청이 포도를 안전하고 신선하게 배송할 수 있는 전용 포장재를 개발해 보급에 나섰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 포도. 하지만 포도알의 무른 특성상 온전한 배송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잦은 소비자 불만은 농가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요즘 온라인 직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농장 입장에서도 주문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 과정에서 포장 문제 등으로 인해서 꼭 10개 정도를 보내면 꼭 한두 개 정도 파손이 되어서 원인은 상자에 눕혀서 배송하기 때문. 신선도를 위해 기존 포장재 외에도 완충제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곧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농촌진흥청이 새롭게 개발한 온라인 포도 유통 전용 상자입니다. 기존의 비닐에 싸서 눕히는 방식이 아닌 포도를 그대로 수직으로 세워서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포도 알갱이 사이에 압력이 분산돼 눌리거나 손상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의 유통을 해본 결과 샤인머스켓의 알 떨어진 비율은 1.9%로 기존 포장재 5%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비용도 개당 2,000원으로 기존 포장 비용에 비해 절반 이상 저렴합니다. 여기에 친환경적인 데다 포장 시간 절약에 따른 인건비 절감도 기대됩니다. 샤인머스켓 외에 다른 포도 품종에도 확대할 계획이고 나중에는 포도뿐만 아니라 복숭아 등 다른 품목의 상자 개발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포도 상자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감을 높일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일부 농가에 적용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대구 미분양 주택이 16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통계 자료를 보면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9,738가구로 한 달 전보다 205가구 늘어났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 건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만입니다. 특히 악성이라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1,635가구로 집계돼 한 달 전보다 8.6% 증가했습니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여성 안심기가 디지털 순찰 서비스 실증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경찰청이 추진한 자치경찰 수요 기반 지역 문제 해결 연구개발 공모 사업에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선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치안 취약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드론으로 순찰해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구 국제보상로와 대봉로 등 4곳에 있는 느티나무, 양버즘나무의 11%가 쓰러질 우려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구청이 국제보상로 등 4곳에 있는 느티나무와 양버즘나무 268그루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중 30그루가 생육 상태 불량 또는 쓰러질 위험이 있는 걸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구는 우선 위험 가로수를 먼저 제거하고 가을에 같은 수종의 작은 나무로 다시 심을 계획입니다. 중구는 내년에는 달성로 등 6개 구역의 1,000그루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할 방침입니다.
서구청이 이달 한 달간 매주 토요일마다 대구로 앱에서 주문을 할 경우 서구 소재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3,000원 할인 쿠폰을 지원합니다. 전통시장 가맹점에서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지원합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이 8월에 우리 지역 현충시설로 달서구 월곡 역사공원에 있는 한국유림 독립운동 8.2 장서비를 선정했습니다. 장서비는 3.1운동의 자극을 받은 유림들이 장문의 독립청원서를 작성해 세계 만국 평화회의에 제출하도록 힘쓴 일을 기념해 만들어졌습니다. 남구청이 맨발 걷기 강좌에 참여할 맨발대학 제6기 참여자 4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참여자는 오는 2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앞산 자락길을 걷게 되며 총 10주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중구보건소가 서문야시장과 칠성야시장에 입점한 영업자 41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위생관리법과 식중독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잊고 있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입니다. 한 달 새 입원 환자가 5배 이상 늘었는데요. 여기에 백일해, 수족구 등 각종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손 씻기와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가벼운 예방 수칙 지키기로 여름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